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손, CGI일까요? 단순한 가짜 소품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한 남자가 자신의 남은 손으로 600시간 넘게 설계하고 제작한 진짜 기계 손입니다. 오늘은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선 엔지니어 이 데이버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데이버스는 미국 오리건주 남부에서 활동하는 자영업 제품 설계 엔지니어입니다. 그는 지난 28년 동안 자신의 금속 가공 및 제작 공방을 운영하며 다수의 기계 장치와 프로토타입을 제작해왔죠. 2017년 그는 허리 부상으로 큰 고통을 겪었고 그의 말에는 혈액암인 다발골수 종몰터펄 MILOMA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자가 조혈모 세포 이식을 포함한 방대한 치료를 받으며 건강 회복에 전념했어요. 그러던 중 2019년 초 어느 날 이 데이버스는 평소처럼 공방에서 금속 가공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중장비와 금속 절삭기를 다루는 일을 수년간 해온 베테랑 엔지니어였습니다. 공방 안에는 절삭기와 밀링머신, 고온 용접 장비, 훗날이 쉼없이 돌아가고 있었고 그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부품을 절삭하고 조립하는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금속 부품을 가공하던 중 기계의 고정 장치가 제대로 잠기지 않은 채 작동을 시작했고 순식간에 회전부가 불규칙하게 튀면서 그의 왼손을 덮쳤습니다. 한번 감긴 장비는 엄청난 토크로 손을 안쪽으로 빨아들였고 그 짧은 순간에 4개 손가락이 기계와 부품 사이에 끼어 심각한 파열을 입었습니다.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검사 결과 3개의 손가락은 복구가 불가능했고 나머지 1개 역시 혈관과 신경이 거의 절단돼 회생 가능성이 희박했습니다. 게다가 이은 이미 다발골수종이라는 혈액암을 앓고 있었는데 이 병은 뼈를 약하게 만들어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쉽게 일어나고 회복 속도를 떨어뜨립니다. 여기에 개방성 상처로 인한 폐혈증이 동반되면서 남아있던 조직마저 괴사 위험에 노출됐습니다. 의료진은 감염이 손목과 팔로 번지기 전에 손가락을 모두 절단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이은 하루아침에 왼손의 대부분 기능을 잃게 되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뿐 아니라 평생을 기계와 함께 살아온 엔지니어로서 자신의 손을 잃는다는 사실은 정신적으로도 치명적인 충격이었습니다. 수술과 치료가 끝난 뒤 이은 자신이 가입한 의료보험에 의수 지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는 당연히 보험이 인공 손가락이나 부분 의수를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믿기 어려웠습니다. 보험사는 손바닥이 남아있으니 손가락은 의료적으로 필수 장비가 아니다라고 통보했습니다. 즉 손가락이 없어도 생존에는 문제가 없으니 보장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부상과 직업 특성 그리고 심리적 육체적 재활 필요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이은 이 부당한 결정을 뒤집기 위해 항소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항소는 기각, 두 번째 항소 역시 거절당했습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고 세 번째 항소를 진행했고 마침내 일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그마저도 청구된 의수 비용은 겨우 85,000달러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금액은 평균적인 전동 의수 제작 비용보다도 훨씬 적었습니다. 즉 보험이 일부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해야 했습니다. 사고로 인한 신체 손실 위에 시스템이라는 이름의 장벽이 그를 또다시 절망 속으로 밀어넣은 것입니다. 이 시기 그는 내가 살던 세상은 내가 생각한 만큼 따뜻하지 않구나라는 뼈저린 현실을 체감했다고 합니다. 그런 그에게 한 줄기 빛이 되어준 건 가족이었습니다. 병실에서 긴 회복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가족이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3D 프린터가 들어 있었습니다. 당신이라면 이걸로 뭔가 만들어낼 수 있잖아. 그 한마디에 이은 가슴속 깊이 잠들어 있던 창작자의 불씨가 다시 타올랐습니다. 그는 병상에 앉아 설계 프로그램을 열었습니다. 손가락 뼈를 대체할 금속 부품 관절 역할을 할 회전축, 신경 대신 작동할 체인과 스프링을 머릿속에서 그리며 하나씩 모델링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시도는 ABS 플라스틱으로 출력한 단순한 구조물이었습니다. 움직임은 어색했고 강도도 낮았지만 그것은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낮에는 재활 훈련을 하고 밤에는 프린터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부품을 맞춰가며 점점 더 복잡하고 정교한 구조로 발전시켰습니다. 재활 과정에서 그는 전동식 의수를 착용하게 됐습니다. 이 의수는 팔 근육의 미세한 전기 신호를 감지해 손가락을 움직이는 첨단 장치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광고 속처럼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전동식 의수는 배터리와 모터가 내장돼 무겁고 하루 종일 착용하면 어깨와 손목이 쉽게 피로해졌습니다. 반응이 미세하게 느려서 섬세한 작업에는 적합하지 않았고 물이나 먼지가 많은 작업 환경에서는 고장이 잦았습니다. 부품 교체와 정기적인 점검에 드는 비용이 상당해 보험 지원 없이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그는 이걸로 평생 살 수는 없다는 판단을 내렸고 전동식 의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기 배터리 모터를 완전히 배제한 100% 기계식 의수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 데이버스가 만든 순수 기계식 위플트리 구조소는 사람의 손이 가진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전자장치 없이 재현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그 시작은 손목의 단순한 움직임입니다. 손목을 구부리거나 젖히면 내부에 연결된 스테인리스 케이블이 부드럽게 당겨집니다. 이 케이블은 손바닥 속의 작은 풀리와 레버를 지나 중앙의 위풀트리 레버로 힘을 전달하게 됩니다. 위풀트리 레버는 저울 대처럼 한쪽의 움직임을 양쪽으로 균등하게 나누어주는 장치입니다. 이은 이를 2단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위풀트리는 엄지쪽과 나머지 네 손가락 쪽으로 힘을 나누고, 두 번째 위풀트리는 네 손가락 쪽 힘을 다시 각각의 손가락으로 균등하게 분배합니다. 이 덕분에 한 손가락이 먼저 물체에 닿더라도 나머지 손가락은 그대로 멈추지 않고 움직여 울퉁불퉁하거나 불규칙한 모양의 물체도 안정적으로 감쌀 수 있습니다. 재질 선택에도 많은 고민이 들어갔습니다. 프레임과 주요 하우징은 항공기급 알루미늄으로 제작되어 가볍지만 강하고 부식에도 강합니다. 손가락 뼈대와 관절 커버에는 탄소 섬유를 사용해 무게를 극도로 줄이면서도 강성을 유지했습니다. 여기에 에폭시 수지로 탄소 섬유층을 고정하고 표면을 강화해 충격 흡수와 내구성을 높였습니다. 하나의 손 안에는 200개가 넘는 부품이 들어갑니다. 체인, 스프링, 축, 베어링, 티너트까지 모든 부품은 CNC 밀링 머신으로 1차 가공 후 사람 손으로 세밀하게 맞추는 핸드 피팅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움직임은 부드럽고 마찰과 잡음은 최소화됩니다. 완성된 손은 400파운드의 하중을 견디며 물이나 먼지가 많은 환경에서도 문제없이 작동합니다. 무게는 500g 내외로 하루 종일 착용해도 팔과 어깨에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전자 부품이 없으니 고장도 드물고 부품 교체나 수리도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점이 전동식 의수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자 장점이었습니다.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초기 모델이 완성된 뒤에도 이 데이버스는 손의 성능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설계를 다듬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변화는 락 언더 로드 기능의 추가였습니다. 이 기능은 손가락이 무거운 물체를 잡았을 때 자동으로 고정되어 사용자가 손목에 힘을 주지 않아도 물체를 계속 쥘 수 있도록 합니다. 내부에 숨겨진 레츠과 폴 메커니즘이 일정 압력을 감지하며 즉시 걸려 손가락 관절이 역으로 밀리는 것을 막아주는 원리입니다. 이 덕분에 장시간 무거운 물건을 들고 있어도 피로도가 크게 줄었습니다. 또한 그는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물건을 잡을 수 있도록 손가락의 독립적인 움직임을 한층 더 정밀하게 조율했습니다. 위풀트리 구조의 레버 비율과 케이블 장력을 미세하게 조정해 공처럼 둥근 물체부터 납작한 판, 심지어는 모서리가 날카로운 사물까지 안정적으로 잡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손가락 끝의 패드 형태와 재질도 여러 번 시도하며 미끄러짐을 최소화하고 촉감을 보다 실제 손에 가깝게 구현했습니다. 그의 이런 개선 과정은 단순히 기계적인 완성도를 높이는 것을 넘어 실제 사용자의 생활 속 불편을 줄이고 가능성을 넓히는 데 초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완성된 의수는 그에게 단순한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시 세상과 맞설 수 있는 손이자 절망을 극복한 증거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정을 유튜브 채널 이데이버스에 공개했습니다. 설계 과정, 실패와 수정, 재료 선택, 그리고 완성품의 기능 시험까지 세세하게 공유했습니다. 제작 과정과 설계를 유튜브에 공개하자 전 세계에서 의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연락을 보내왔습니다. 그 중에는 고가의 전동식 의수를 감당할 수 없는 개발도 상국의 장애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설계를 오픈소스로 공유하며 누구나 제작할 수 있도록 3D 프린팅 파일과 금속 가공 도면을 무료로 배포했습니다. 현재 이 데이버스는 의수 제작을 본업으로 삼고 있으며 맞춤 제작 의수를 원하는 전 세계 고객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한 손뿐이지만 그 손으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의 유튜브 채널은 단순한 제작 기록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은 한 인간의 투쟁과 희망을 담은 공간이 됐습니다. 그는 영상 말미에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손을 잃었지만 제 인생까지 잃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길을 찾았고 그 길 위에서 수많은 동행을 만났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비슷한 상황이시거나 맞춤형 의수 유적 솔루션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 데이버스에게 직접 연락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의 경험과 기술은 단순한 장치 제작을 넘어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유익한 정보와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